두 번째 차트인 개인정보 보호와 보안이 되겠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경위를 보면은 보이지 않는 개인정보가 있습니다. 즉, 이름, 연락처 등 직접 입력하는 정보뿐만 아니라 쿠키, 위치 정보, 검색 기록, 메타데이터 등 행동 데이터가 결합하여 민감한 개인정보가 생성이 됩니다. 즉, 직접 입력 정보라 함은 뭐 이름이나 연락처, 이메일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행동 데이터라 하면 우리가 정보 검색이나 기타 여러 가지에서 행동을 취한 후 쿠키로 남는다든지 위치 정보라든지 검색 기록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메타데이터라 하면 사진 촬영 위치라든지 뭐 기기 정보 기타 이런 것들이 보이지 않는 우리가 직접적으로 보이지 않는 그 개인 정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개인 정보가 유출이 되죠.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정교해지는 이제 사이버 위협입니다. 우리가 그 요즘 택배 많이 받죠. 거기에 보면은 택배에 이제 우리 전화번호나 주소나 성함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확인한다든지, 뭐 결제 승인 정보, 뭐 경고 메시지 등 사람의 긴박감과 공포심을 자극하는 피싱, 스미싱 사기가 최근에 급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내 정보를 지키는 네 가지 핵심 방어 기술이라고 어, 제목을 만들었는데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정도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디지털 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가 강력한 계정 관리입니다. 일반 계정이 아니고 강력한 계정 관리. 이 말의 의미는 무슨 뜻이냐 하면 사이트마다 다른 비밀번호를 사용하고 이중 인증을 반드시 활성화하십시오. 또 비밀번호 관리자 앱을 사용하면 편리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같은 경우는 저도 뭐 중복되는 그 비밀번호 그리고 아이디가 있기는 하지만 최대한 따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동일한 아이디에 동일한 그 패스워드를 사용해서 한번 뚫리면 전체가 다 뚫리는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고 강력한 계정 관리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앱으로 접근할 때 권한이 통제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앱 설치 시 위치, 카메라, 마이크 등 불필요한 접근 권한을 허용을 최소화하고 주기적으로 설치된 앱의 권한을 점검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설치할 때 이거 공유하겠습니까? 저거 공유하겠습니까? 하고 메시지가 많이 뜨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꼼꼼히 한번 읽어보고 꼭 필요한 거는 접근 권한을 줘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가능하면 막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전한 공유 습관 부분입니다. 파일을 전송하기 전에 메타데이터, 즉 사진 촬영 위치 등 삭제하고 클라우드 링크 공유 시 권한 제한 및 완료를 설정해서 어느 일정이 지나고 나면 자동으로 삭제되도록 설정하는 부분이 필요해 보입니다. 한 번 멈춤의 법칙이라고 했는데 한 번 정도는 무조건 yes, yes 하지 말고 한 번 정도는 체크를 하라는 그 뜻이겠죠.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나 메일 링크는 절대 클릭하지 말고 즉시 클릭하지 말라는 거죠. 공식 채널 홈페이지나 어, 반드시 고객센터로의 어떤 반드시 교차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냥 바로 클릭을 하면 링크로 연결되는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스미싱이나 이런데 도난당할 위협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어,
우리가 무심코 저지른 저작권 침해 사례를 범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뭐 내 자료야 상관없지만 특히 다른 자료를 쓰게 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유의하시라는 부분을 어,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장표를 만들었습니다. 특히 불법 음원이나 영상 다운로드 및 무단 업로드하는 부분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스트리밍 서비스를 우회하거나 유료 콘텐츠를 무단으로 저장 공유하는 행위는 명백한 저작권 침해입니다. 특히 뭐 개인 감상 목적이라고 해도 불법 경로를 통한 취득은 위법입니다. 한 번 정도 생각을 해보시고요. 두 번째, 이제 웹상의 이미지 무단 저장 및 사용입니다. 우리가 필요한 이미지 같은 경우 쓰기 위해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쓴다든지 다운받는 경우가 많죠. 이럴 때도 인터넷에 공개된 이미지라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블로그나 SNS나 발표 자료 등에 사용하는 것은 침해입니다. 출처 표기만으로도 면책되지는 않습니다. 특히 이럴 경우 그 사진을 다운을 받아 생성형 AI나 다른 부분으로 변경해서 사용하면 저작권에 걸리지는 않습니다. 그 대신에 오리지널 이미지를 사용하게 되면 나중에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는 어, 생성형 AI가 만든 결과물이라고 해서 무비판적으로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AI가 생성한 텍스트, 이미지는 기존 저작물을 학습한 결과물로 원작자의 저작물을 표절할 위험이 큽니다. 그리고 AI 결과물 사용 시 원본 저작물 침해 여부를 반드시 검토해야 됩니다. 이거 부분은 약간의 지금 뭐 법적 다툼은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주의하라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비판적인 어떤 사고를 가지고 항상 우리 디지털 시- 윤리에 암만 해도 민감하게 우리가 반응을 할 필요가 있다.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 사례 부분을 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안전하고 윤리적인 디지털 콘텐츠 활용법으로서 한 네 가지 정도로 표시를 해봤는데, 첫 번째, 저작자의 표시, 누차 강조해오고 있는 거죠. 원작자의 이름, 출처 등을 반드시 표시하고 CCL의 모든 라이센스에 기본으로 포함되어 있는 가장 핵심적인 조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반드시 그럴 경우 디지털 콘텐츠를 타 디지털 콘텐츠를 사용할 때 이거를 내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확인할 방법이 없지만, 특히 영리 목적으로 사용을 하시게 되면 법적 제재를 받게 됩니다. 개인 블로그나 학교 과제, 비영리 단체 활동 등에는 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겠지만 이걸 돈을 벌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창작물이나 저작권이 되어 있는 부분들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금지가 있는데요. 원 저작물을 변경하거나 2차적 저작물 생성을 하시면 안 됩니다. 원본 그대로 사용하시면서 거기에 이름이나 출처를 밝혀주면 되죠. 그러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뭐 하나의 그 이미지가 있는데 거기에 글자를 없앤다든지 아니면 바꾼다든지 그 원본이 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저작권법에 위배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일 조건 변경 허락이라는 부분인데 2차적 저작물을 만들 경우
원 저작물과 동일한 CCL 조건으로 배포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어, 합법적 사용 조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쓰게 되면 위법이 아니라는 거죠.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정확한 출처 표기 필수는 뭐 누차 강조해도 부족하죠. 타인의 자료를 인용할 때는 반드시 출처를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저작권 이름이라든지 작품 제목, 출판사 및 플랫폼, 발행 연도, 뭐 URL 또는 어, 출처를 링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올바른 실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보는 것도 합법적 사용 조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용 전에 라이선스를 확인한다든지 사용 중에는 출처를 명확히 표기한다든지 사용 후에는 목적 범위를 준수를 확인한다든지 AI 생성물 사용 시에는 원본 저작물을 검토한다든지 앞에서 말씀드린 다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챕터인 데이터 윤리에 대한 미래 대응 부분입니다. 제가 한번 타이틀을 작성해 보았는데 단순한 도구 활용을 넘어 삶과 사회를 바꾸는 필수 생존 역량으로라는 타이틀을 한번 적어봤습니다. 마지막 챕터에 어, 이 본 장표는 이제까지 말씀드린 부분들을 총 집대성해서 표현을 한번 인포그래픽으로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데이터 윤리의 3대 핵심 가치인 인간의 존엄성, 책임, 공정성을 필두로 데이터 라이프 사이클 윤리 실천인 어, 생성, 저장, 그리고 비차별적인 분석 활용을 통해서 미래 대응을 위한 필수 생존 역량이다. 즉, AI 소프트웨어 스킬 융합 및 행생학습 역량이다. 이렇게 한번 작성해 보았습니다. 참고 문헌으로서는 논문은 변순용 서울대학 교수 2020년대 데이터 윤리에서 인공지능 편향성 문제에 대한 연구부터 7가지 논문을 참고로 해서 본 강의안을 만들었고 책으로는 데이터 윤리, 공정성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이라는 리브라부, 리브라 출판사의 리브라북 출판사의 어, 씩북스 편집 이 팀이 만든 책을 참고를 했고요. 그리고 빅데이터 윤리는 한빛미디어 출판사의 코드 데이비드가 만들고 강석주 씨가 옮긴 데이터 윤리의 서적을 2권을 참고로 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채널은 빅데이터 윤리, 즉 서울시립대 목광숙 교수께서 한 어, 유튜브를 13개를 참조하여 본 강의안을 만들었다는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짧지 않은 데이터 윤리 강의를 명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